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인터 관련돼서 파트 2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은 포인터의 기초적인 학습을 했는데, 이 포인터란 무엇이고, 그 다음 변수의 주소가 뭔지, 그 다음 포인터를 어떻게 선언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에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상세한 내용으로 포인터와 배열들, 그 다음에 포인터 함수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함수 호출 시에 이제 인수 전달할 때는 값에 의해서 실제로 그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로 복사본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다 call by value로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참조에 의해서 호출하는 call by reference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함수로 원본이 전달되는 거고, C에서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는 100이고 B는 2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A, B를 여러분 출력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A는 100, B는 200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A, B 이렇게. 그러면 이 수압이라는 함수에 가보면 요 x는 지금 a가 100이기 때문에 이 x가 이제 뭐로 전달이 됩니까? 100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b는 200이기 때문에 y는 이제 200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200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 수압이라는 함수는 뭐냐? 그러면 실제 바로 전달받은 형태에서 XY를 찍어보면 당연히 100하고 20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을 이 즉 템프에 100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Y는 200이죠. 그러니까 이걸 200을 이제 X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Y에 그 템프, 즉 100을 집어넣으면 X가 200이고 이제 Y가 100으로 바뀌었겠죠. 이게 이제 수압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X하고 Y라는 값이 이제 200하고 그다음에 100이라고 이렇게 찍힐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수압 함수가 끝나고 리턴이 딱 되면 이 A하고 B라는 값은 이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값으로 전달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X하고 Y라는 값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 수압 AB를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프린트 AB를 그대로 찍어보면 역시 A는 100, B는 20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call by value, 즉 이게 이제 값에 의한 호출입니다. call by value예요.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이 값에 의한 호출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실제 A라는 그런 변수, B라는 변수는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잡혀서 100, 200이 될 거고, 이 수압에 선언된 A라는 변수, X라는 변수하고 Y라는 변수도 별도의 공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별도의 공간이 잡혀 있고 값에 의해서 호출이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값이 이 x라는 변수에 전달이 돼서 이 x 변수에 100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고, 역시 b에 이제 200이라는 실제로 값이 그냥 y로 전달이 돼서 y에는 200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에 의해서 호출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에 주소를 붙여줍니다. %라고 붙여주고, 이렇게 %라고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받을 때도 이렇게 포인터 x로 받는 거죠. px, py라고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게 이제 받는 거는 A에 대한 주소를 받는 거죠. A에 대한 주소, B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주소는 px라는 그런 포인터 변수를 받고요. 그 다음 B라는 주소는 py라는 포인터 주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p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 템프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px에 저장되어 있는 실제 값은 우리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을 우리가 템프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py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지금 200이잖아요. 그거를 px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A죠. A에 있는 곳의 값을 우리가 100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템프의 지금 템프의 값이 100이죠. 100을 py에다가 저장하니까 100을 우리가 py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하고 B를 이렇게 앞에서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A는 100이고 B는 200이 되는데, 실제 여기 이제 그 A, B를 찍어보면 A는 200이 되고 B는 10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아마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제 변환되는지를 보시면요. 수업하고 A, B 이렇게 하면, 즉 %A, %B 하면 A가 저장되어 있는 96이 있고요. B가 저장되어 있는 또 주소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실제 B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 주소가 지금 여기는 92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그 92번이라고 가정하면 요 포인터 px하고 포인터 py는 포인터 px에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게 96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B가 이게 92번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 py는 역시 92가 딱 저장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받아오면, 자, 이렇게 받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포인터에 대한 실제 내용, px에 대한 에스테리스크 px, 요 px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96번의 주소를 가서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 요게 100이잖아요. 요걸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템프 그 다음에 에스테리스크 px 하면 여기 px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지금 실제 가보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놈이 이 템프에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리스크 py 하면 실제 여기 py를 가보면 92번에 가서 실제 내용을 가져오면 200이죠. 200인데 에스테리스크 px 이코르 이렇게 해주시면 요 200을 가져와서, 그쵸? 200을 가져와서 px의 에스테리스크, px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요 부분, 요 내용을 이제 200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y에다가 실제 템프 값을 집어넣으면, 템프를 이제 템프에 있는 값을 py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템프가 지금 보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값을 py가 가리키고 있는 요거죠. 요거의 실제 내용이 100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어떻게 함수하고 연결해서 잘 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겁니다. 많이 쓰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실습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값에 의한 호출이 아니라 참조에 의한 호출, 그러니까 주소에 의한 호출은 많은 그런 실습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게 어떤 함수였냐 그러면 scanf라는 함수였죠. 그래서 scanf 함수는 결국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int scanf에서 format argument에서 실제 메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scanf하고 %d, %x 이렇게 했죠. 그러면 x라는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면 그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를 실제 scanf에서는 실제 그 주소를 참조를 해서
참조를 해서 실제 내용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canf 함수가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2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메인 함수에서 여기 보면 plot sy 이렇게 되어 있고요. get line 파라미터 3366 %ts %ty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러면 에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기울기는 %f y절편은 %f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리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s하고 y는 여기 변수, 플로트 s하고 y가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실제로 x, y, 즉 x1, y1, x2, y2를 2개의 점을 이렇게 받아서 2개의 점이죠. 요게 x1하고 y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놈이 x2, 이제 y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걸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하고 y가 x1하고 x2가 같다면 뭐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서로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슬롭을 우리가 플로트 에스테리스크 여기 s를 우리가 슬롭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y를 우리가 y-인터셉트라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y2-y1 나누기 x2-x1이죠. 그리고 이제 플로트로 바꿔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여러분들 y1 빼기 슬롭 곱하기 x1 이렇게 하면 이제 y 절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 이 값을 이제 여러분들이 리턴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해당되는 그런 기울기와 y절편을 2점으로부터 구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실제로 값에 의한 참조를 2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함수의 결과로 리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 참조에 의한 호출을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 변수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똑같은 데이터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방 번호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했고 그 방 번호는 0번부터 이제 시작해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등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실제로 방의 이름이 결국은 이제 배열의 이름인데요. 결국 이 방의 이름이 이제 결국은 방의 이제 배열의 이름일 거고 이 배열하고 포인트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트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배열 이름이 바로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열하고 포인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다음과 같은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다. 이럴 경우에 sharp include stdio.h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int a하고 10, 20, 30, 40, 50 이렇게 실제로 4개, 5개의 그런 정수형 배열, 즉 5개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고 그 배열의 이름은 A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열 구조를 자세히 놓고 보면 인테저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4바이트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하나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4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 더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5개까지. 그래서 실제로 요 4바이트가 처음 시작해서 A0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A1에 그 다음엔 저장되고 그 다음에 A2에 저장되고 A3 그 다음에 A4 이렇게 실제로 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작 주소가 1245008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즉 A0가 시작하는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이제 여기에 4가 증가된 요 번호에 A1이 저장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번호에 A2가 저장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번호에 A3가 저장될 거고 또 여기 보면 1245024에 이제 5번째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그 실제 정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뭘 쓴다 그랬어요? 인덱스 첨자를 써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A0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A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2, 네 번째는 A3, 다섯 번째는 A4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할 거예요. 자, A라는 그런 배열 이름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 첫 번째 배열을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배열 시작을 딱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 첫 번째 A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시작되는 주소, 요소의 주소를 내가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를 붙여주면 됩니다. %A 가로 0,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주소를 이렇게 출력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주소를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시작하는 요소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는 A0의 %하고 똑같은 그런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0의 주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고요. A1은 여기고 A2는 여기고 그 다음에 실제 A를 보시면 A의 주소, A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이 첫 번째라고 했죠. 그러니까 1245008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포인터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배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이 배열하고 포인터들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A라는 이 배열에 대해서 5개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배열이다. 이럴 경우에 A 플러스 1 하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실제로 그 플러스 1은 이 인테저의 바이트 숫자만큼이 증가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는 여러분들 A0의 주소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0의 주소 더하기 1 하면 4바이트가 증가된 그런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스테리스크 A다 그러면 당연히 뭐야? A가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 첫 번째 항목에 실제로 값이 뭐냐 이걸 출력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뭐겠어요? A 플러스 1. 즉 A 플러스 1은 두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20이라는 거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터와 배열은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이 포인터는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실제 인덱스 표기법을 포인터에 사용하는 걸 그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이 그 실제 메모리 공간의 주소 이거나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실제 내용은
에스테리스크 A, 그 다음에 에스테리스크 A 플러스 1, 에스테리스크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에스테리스크 A 플러스 3. 실제 이 내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쓰면 그 배열의 이름이 결국 포인터 변수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포인터의 인크리징, 디크리징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 내용을 접근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를 이제 배열처럼 사용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배열을 우리가 5개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가리키는 포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테저 에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냥 A를 우리가 P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라는 거가 결국 배열의 이름이고 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에 %를 안 붙입니다. %를 안 붙여요. 오케이? 주소 자체니까 여러분들이 %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P 이퀄 A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열 A는 A도 가리키고 있지만 P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P하고는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똑같은 기억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A0, A1, A2를 찍으면 여러분 10, 20, 30이 나올 거고 P0, P1, P2도 역시 10, 20,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P0, P1, P2에다가 각각 60, 70, 80을 이렇게 이제 실제 집어넣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값들도 A도 바뀌고 P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제 이 포인트하고 배열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에다 이제 쓰게 되는데, 일반 매개 변수와 배열 매개 변수들을 쓸 때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void int, sub int x, 이제 매개 변수, x에 대한 매개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의 기억 장소가 할당되지 않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을 함수로 복사하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배열인 경우는 주로 이제 포인터로 그냥 넘깁니다. 그냥 포인터로 넘기고 기억 장소 공간은 쉐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열 매개 변수는 포인터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포인터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포인터 변수들은 굉장히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실제 함수에 적용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메인에서 A 배열이라는 3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서브 A,3 이러면 이 A라는 배열의 포인터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이 포인터를 그대로 B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B를 통해서 원본 배열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 배열의 포인터 주소를 받아서 이제 그 사이즈만큼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에스테리스크 B 이퀄 4 하면 이 첫 번째 요소 값이 4로 바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플러스 1하면 두 번째 거죠. 거기에 값이 5로 바뀌고, 세 번째 값이 또 6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똑같은 이그젬플이지만 이 A라는 3개의 방을 갖는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서브 A,3 이러면
요 a,3에서 요 b라는 이 포인터 변수를 받아서 b0, b1, p2를 이렇게 4, 5, 6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실제 a라는 그런 배열의 방에 있는 실제 값이 이렇게 4, 5, 6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가지 방법은 완전히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sub int b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거나 int asterisk b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케이? 어떤 건 사용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인테저 b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또는 인테저 포인터 b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포인터 매개 변수를 배열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함수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인덱스 표기법보다는 굉장히 빠르고요. 인덱스를 우리가 주소로 변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포인터만 키웠다, 줄였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덱스에 대한 컨셉보다는 포인터의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팅 하는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소를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전략을 할 수 있고, 그냥 포인트만 올렸다 내렸다, 즉 주소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인덱싱 개념이 없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나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기능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A 인덱싱을 찾아서 썸을 했죠. 그런데 여기는 포인터에 관련된 것만 해서 이제 썸을 했죠.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실제로 요 getSum1 함수보다는 getSum2 함수가 좀 더 빠르다 이거죠. 포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왜 빠른지는 컴퓨터 그 실제로 기억 장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그 getSum2에서는 그냥 포인터 값, 즉 주소를 내가 참조해 놓고 그거를 값을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실제로 이제 getSum1에서는 인덱스에 대한 번호도 찾아가서 그 번호를 알아와 가지고 다시 또 배열의 어느 부분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getSum2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쓰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는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포인터를 반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남아있는 포인터의 변수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면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t, 그다음에 pointer, add, 그 다음에 int x, int y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int result 한 다음에 result equal x 플러스 y 하고 result의 주소를 이렇게 반환해가지고 저쪽에서 쓰도록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저쪽에서 받아서 이 result 값을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 result가 이 함수가 끝나자마자 메모리 공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그 result에 대한 값을 얻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변수의 복사번이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놓고 체크를 해보시고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변수의 원본이 전달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오케이. 자, 그
그 다음에 배열을 함수의 매개변수로 지정하는 경우 배열의 복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영상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찍힐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부적으로 이 사진을 이렇게 뜯어보면 실제 이렇게 디지털 형태의 값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자 모양으로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이 격자의 하나하나에다가 값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여된 이 값들이 이제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이 픽처를 구성하는 픽처 엘리먼트라고 하고 이 픽처 엘리먼트를 줄여서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 픽셀에 대한 값을 보면 이렇게 이 정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수형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형태의 컬러로 지정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있으니까 그 컬러를 쓰는 건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요 컬러는 지금 170번을 나타내고 있고 요거는 238을 나타내고 요거는 85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배열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열들이 모여서 2차원 배열을 이루는 그런 픽셀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해서 보면 모든 픽셀의 값이 이제 뭐 10씩 증가될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실행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가된 값들은 다 밝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을 다 더해줬다 그러면 영상 자체가 좀 더 밝아진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2디멘전al 그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프린트 이미지에서 이미지하고 사이즈, 픽셀 사이즈죠. 그 사이즈만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for 룹을 돌려서 for i equal 0, r equal 0, r이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for 룹을 돌리고요. c 0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에 돌리고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컬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프린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for 룹을 2번 돌려서 이 R하고 C를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핸들링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상 처리를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불러와서 이런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픽셀에 대한 값을 우리가 이제 10씩 증가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 이코르 실제 이미지 00 첫 번째의 그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지정된 그런 P라는 값의 실제 내용 에스테리스크 P죠. 여기에다가 10씩 증가돼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고 10을 증가해서 다시 포인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픽셀들이 10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 자체가 약간 밝아지는 그런 영상으로 변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영상 처리인데, 여러분 영상 처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미지 5x5짜리에 대한 값을 이렇게 10, 20, 30, 40, 50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 집어넣고 프린트 이미지에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brighten 이 앞에 있는 함수 즉 10씩 증가된 10씩 증가시킨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brighten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그 brighten 이미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프린트 이미지를 하시면
10씩 증가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도전 문제 한번 해볼까요?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는 버전도 작성해보고, 즉 배열의 인덱스 표기법으로 위의 프로그램을 변환해보자.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2디멘전 어레이에 인덱싱을 2번 써서 그 값을 이제 10씩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간 점검 해볼까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을 설명해봐라. 이런 거고. 배열 A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서 에스테리스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배열의 이름에 다른 변수의 주소를 대입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할 수 있는가? 당연히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인터를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 사용의 장점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연결 리스트나 뭐 이진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좀 더 자료 구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을 때 이런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참조에 의해서 호출할 때, 즉 포인터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 외부의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배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메모리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만큼 이렇게 할당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동적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동적 메모리 같은 기능 할당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미니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실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get sensor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3개의 더블형 데이터를 받아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 센서와 장애물과의 거리가 41, 그 다음 중간 센서와 장애물과의 거리가 67, 그 다음 오른쪽 센서와 장애물과의 거리가 34.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센서 3개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물과의 거리 정보를 받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난수를 발생시켜 가지고 get sensor data 값을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센서 데이터 배열 3개가 있고요. 그럼 get sensor data에서 이 센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서 쫙 집어넣고 실제 그걸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작성을 해서 한번 그 센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만드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get sensor data P 하고 P0, P1, P2를 우리가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고 처리하고 장애물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 포인터가 이제 여러분들 C 언어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고요. 이 포인터를 잘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C를 사용하는 엑스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터 변수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포인터 변수를 쓰게 되면 프로그램도 잘 만들 수도 있고 실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